네, 반갑습니다. 양의 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장기현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보았던 내용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은 바로 주의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자, 주의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네, 우주론. 우주론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기이원론이었습니다. 자, 이 이기이원론의 핵심, 이기이원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이 결합하여 두 개가 짬뽕되어서 결합하여 나타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가 무엇이고 기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 또 배웠죠.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이치, 그리고 또한 도덕 법칙을 의미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에 형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는 무엇이냐?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어떠한 재료 같은 건데 만물의 구성 재료고 물질적 형체를 가지기 때문에 형 이하라고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는 모든 이는 동일하다라고 했죠. 자, 이 모든 이를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일분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가 만물에게 다양한 존재에게 모두 부여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도 개개의 사물의 이치가 존재한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개개의 사물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성리학의 뒤에 넘어가서 수양론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물의 리와 인간의 리, 그리고 동물의 리는 모두 같다, 다르다, 네, 모두 동일한 리다라는 것, 동일한 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사물과 인간, 동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기로 주인은 설명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럼 각 존재는 다른 기를 가진다 했습니다. 즉, 기에는 청탁 수박의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맑고 탁하고 우수하고 질박한 어떠한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사물과 인간을 보았을 때 사물과 인간 모두 다 리와 기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건데 리는 동일하지만 기에서 보면 사물은 치우친 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물로 된 거고 인간은 바른 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 자, 이 인간을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면 성인과 악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악한 사람 또는 뭐 어리석은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리는 결국은 동일한데 이제 성인 또는 훌륭한 사람은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거나 악한 사람은 탁한 기를 부여받아서 어리석고 성인이 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결론을 적어놨죠. 네, 만물과 인간의 내자는 이는 모두 어떠하다? 동일하나 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이와 기가 어떠한 관계인지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기 불상리와 이기 불상잡입니다. 첫 번째로 이기 불상리에 대해서 보면 이와 기는 결국 떨어지지 않는 것,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엇이다? 이와 기가 결합, 이와 기가 짬뽕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와 기는 떨어질 수도 없지만 결국 뒤섞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와 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뒤섞일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기 불상잡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와 기는 무슨 관계다? 서로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지만 서로 또 뒤섞일 수도 없는 참 힘든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제 심성론,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바로 심통성정입니다. 심통성정. 자, 이 심통성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잠시만요. 아이고. 마음은
본성과 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감정입니다. 감정. 자, 이 성과 정을 모두 포괄 또는 통괄한다는 것이 이제 심통성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마음이 있는데 이 안에 성이 있고 그리고 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성과 정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심통성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성과 정이 간단하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희는 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서 아직 발동하지 않은 마음, 즉 미발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발심. 이게 발이 뭐예요? 발동한다는 의미고 미는 아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동하지 않은 마음이고 정은 무엇이냐? 외부 사물을 이제 만난 상태예요. 만난 상태라서 이미 발동한 마음, 즉 이발심, 이미 발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길을 쭉쭉쭉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통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에 전 남친을 만나요. 전 남친을 만나는데 다른 여자와 놀고 있는 것을 갑자기 이러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걷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것들을 가가지고 두드러 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자, 이러한 장면이 바로 외부 사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외부 사물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감정 어때요? 화나고 이러한 감정이 들죠. 따라서 정은 이렇게 외부 사물을 만났을 때 이런 화나는 감정이 든다고 해서 이미 발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남친이라는 외부 사물, 전남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전남친이라는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되게 고요하게 걷고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자, 이렇게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에 되게 고요한 상태, 이런 고요한 상태를 바로 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성. 그래서 어떤 외부 사물을 만난 상태라서 이미 발동한 마음을 바로 감정이라고 주인은 말을 하고, 이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걸 배우기 전에 성과 정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성과 정의 관계. 자, 이렇게 성과 정에 대해서 잠시 배웠잖아요. 그럼 이 성과 정이 어떤 관계인가 두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 발, 위, 정이고, 두 번째는 성, 정, 채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성발 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발 위정은 뭐예요? 성발은 무슨 뜻이다? 발동. 그러면 성, 즉 본성, 성이 발동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심자고, 이 마음 이 안에 이 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본성이죠. 자, 이것이 발동 뿅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선생님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뭐예요? 심통성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잠시만요. 이 마음 안에 성이란 것과 정이란 것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고, 또 이 성이 발동하여 이게 뿅 나와서 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발 위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서 성정체용은 무슨 말이냐?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그리고 정은 이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주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이제 기출을 할 때 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성이 마음의 본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 성은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리잖아요. 성 즉 리죠.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결국 천리 즉 리고, 이 천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사덕이라는 겁니다. 사덕. 인간의 선천적인, 그러니까 선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사덕이 이 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란 겁니다. 그럼 이 사덕은 뭐죠? 여러분들 잘 알죠? 인, 의, 예, 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성은 뭐야? 마음의 본체이고, 마음의 성은 또 리 또는 이 천리인 것이고, 이 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바로 선한 도덕성인 사덕이고, 이 사덕은 무엇이죠? 인, 의, 예, 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과 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 성과 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았으면 이제 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처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성 즉 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 즉 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 즉 원리자 이치인 리이다. 선한 본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과 리는 같다. 이래서 성 즉 리라는 겁니다. 자, 이 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들? 네, 인이해지 사덕이다 라고 선생님이 좀 전에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성증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다고 선생님이 믿고, 이제 좀 중요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연지성은 무엇이냐? 이 천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마음 안에 성이 있고, 이게 바란 것이 정이라 했죠. 자, 이 성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리라고 스님이 정말 지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 즉 리, 그래서 이 성리학이 말하는 것이 성은 바로 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스님이 너무 많이 말했죠. 자, 그러면 이 본연지성은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성, 이 부분만 똑 떼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똑 떼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본연 지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천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리만 똑 떼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본연지성이란 거예요. 자, 그럼 이 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뭐였죠? 바로 인이해지 사덕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2일분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분수 뭐였죠 여러분들? 하나의, 여기에다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의 리가 각 만물에 모두 나눠져서 품수된다, 부여된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각각 본성은 리, 아이고 너무 빨리 쓰려다가 각각의 본성에 리가 있다라는, 각각의 본성은 모두 리라는 것이었죠. 자, 이 리의 의미는 무엇이다? 인의예지 사덕, 인의예지 사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 말고 다른 존재에게도 이런 리가 들어갔죠. 따라서 이런 사물, 다른 인간을 제외한 사물에게도 바로 인의예지가 내재한다는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인의예지 사덕은 좀 인간의 선한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우리까지 배웠는데, 사물에게도 과연 이런 인의예지가 내재한다니. 하지만 이것은 이제 주의가 주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게요. 인간만이 본연지성을 가진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이렇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인간만이 본연지성을 가질 것 같죠. 네, 틀린 말입니다. 자, 본연지성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성, 그러니까 리만을 똑 떼서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본연지성은 리고, 리는 뭐예요? 모든 각 사물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각 사물에게도 이러한 본연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늘은 모든 사물이 생겨날 때 이치를 부여하여 그 사물들은 그것을 뭘로 삼다? 성으로 삼다. 따라서 이 모든 사물에게도 본연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본연지성이란 바로 천리, 그러니까 리만을 똑 떼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리이고, 이 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여기까지 계속 말했죠. 사덕, 이 사덕의 구체적인 또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의예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본연지성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연지성을 보면 이 사덕은 인간의 어떠한 도덕성이죠. 그리고 인의예지 이런 것도 다 선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순선 무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순선 무악은 뭐예요? 순수하게 선하고 악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한 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본연지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질지성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뭐예요? 첫 번째가 이기 불상 리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리와 기는 분리될 수 또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자, 이 이기불상리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 이가 있으면 반드시 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이기이원론은 리와 기가 합쳐져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만을 따로 떼서 보는 본연지성이 있지만 결국은 리와 기가 함께 있는 기질지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기보단 이러한 기질지성의 측면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천리가 기와 결합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아이고, 자, 여기 심이 있고 성이 있고 뭐 정이 뭐 이렇게 있다 했죠. 자, 본연지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이 성, 이것만 똑 떼어놔서 본 것이 바로 본연지성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와 이 성이 함께 있는 것,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기질지성이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마음은 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좀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주인은 마음이 기다라는 말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가서 그렇게 그런 논의가 전개되지만 주인은 그렇게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교육과정에서 뭐 마음은 기다 이런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와 여기 있는 이것은 리죠. 이게 함께 있는 이것을 함께 보는 측면을 바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만물이 이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만물이 이와 기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도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기질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보다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연지성은 뭐예요? 그냥 리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물, 사람의 본연지성, 그리고 사람의 본연지성과 사물의 본연지성, 그리고 뭐 동물 본연지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두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연지성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질지성은 사람의 기질지성, 그리고 사물의 너무 다 쓰기 힘드네요 이거. 기질지성, 동물의 기질지성은 여러분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에는 청탁 수박의 품질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존재는 같은 기를 부여받는다 했어요? 아니면 다른 기를 부여받는다 했어요? 네, 다른 기를 부여받는다 했죠. 그래서 사람의 기질지성과 사물의 기질지성은 다릅니다. 왜냐? 이 기가 리와 함께 섞인 모습을, 그러니까 같이 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질지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질지성과 사물의 기질지성, 그리고 동물의 기질지성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좀 전에 여기서 배웠죠. 이기 이원론에서 배웠듯이 기가 모든 존재의 차이를 나타내 주듯이 이 본성에서도 기질지성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읽어보면 본연지성은 누구나 같지만, 왜냐? 본연지성은 모두 이것은 리를 의미하고 리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질지성은 뭐예요? 리와 기가 함께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기질지성은 기의 맑고 탁함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리 있고 기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기질지성인데, 자, 이 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덕이고 어떤 도덕성이잖아요. 자, 이 리가 현실에 나오려고 합니다. 현실에 잘 나오려면 여러분들 이 기가 맑으면 어떡할 때까요? 리가 잘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가 막 이렇게 흐려요. 기가 흐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린 것처럼 리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리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리가 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의 맑고 탁함에 따라 사람이 본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되고 또는 일반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선한 도덕성이 나오고 말고 이 차이는 여러분들 리의 차이예요, 아니면 기의 차이예요? 선생님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기가 있고 리가 있는데, 이렇게 기가 거울처럼 되게 깨끗해요. 깨끗하면 리가 그대로 현실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기가 이렇게 막 더러워, 막 지저분해,
이러면 지금 리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림에.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성인이 되고 일반인이 되는 차이가 뭐예요? 리예요, 기예요? 바로 이 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기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리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의 측면과 기질지성의 측면, 이 두 측면으로 바라보았는데, 본연지성의 측면은 뭐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천리, 즉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여기 스님 설명했듯이 성만, 리만 똑 떼어내서 보는 것이 바로 본연지성이다. 자, 이 본연지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인이예지 사덕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게는 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게도 본연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본연지성은 리고 리는 사덕이고 사덕은 인이예지다 라고 스님이 정리를 했었죠. 자, 본연지성을 봤으면 뭐죠? 기질지성이다. 기질지성은 리와 기가 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성의 측면이에요. 본지성은 리만 똑 떼어놓고 보는 거고, 따라서 모든 리는 동일한데 기는 청탁수박에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품질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맑은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기질지성이 맑아가지고 이 마음 안에 있는 리가 잘 실현되는 것이고, 탁한 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리가 잘 실현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은 모두 같지만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기가 사람의 차이를 이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바로 기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스님, 주희가 말한 본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의 성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우리 성의 다른 어떤 두 측면, 그러니까 리만 똑 튀어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기와 리를 함께 볼 것이냐, 어떤 관점의 차이, 그 두 측면일 뿐 서로 다른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평가원에서 장난 많이 치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란 두 가지 성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만을 따로 보는 본연지성의 측면이 있고 기와 리를 함께 이제 보는 기질지성의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여기는 사실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고 잠시 한 5분만 여러분들도 물 먹고 좀 쉬다 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